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헌신하고 노력해도 구조조정에 이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안 좋은 일들은 한꺼번에 오죠. 회사에서 잘렸는데 건강까지 잃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 이제 병원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런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각자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요, 젊었을 때 되게 쌩쌩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되게 자신만만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무섭고 남의 돈 버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쟁에 밀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게 무섭다라는 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되게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무난하게 별일 없이 살아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죠. 갑작스런 이 현실, 이 어떻게든 삶을 지켜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녹록지 않을 때 이 가장들 그리고 부모들은 되게 힘들죠.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또 현실을 또 적응해야 되고 또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 견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쉽지 않죠. 힘듭니다. 과거에는 내가 되게 잘 나갔는데 과거에 나 삼성의 전무 출신인데 현대의 상무 출신인데 이런 얘기 해본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버틴다고 또 버티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렵죠. 어떻게든 나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개선하고 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크게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죽음 앞에서 또 삶을 또 되돌아볼 때가 또 닥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힘겨운 나날들을 버티다 보면 또 힘든 게 또 조금은 줄어들 수 있고 또 적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경제 위기에 이 실직하는 중년들도 되게 많고요. 또 세상 밖에 나왔더니 이 사기치겠다고 뒤통치는 양아치 같은 인간들도 너무 많고 갑질의 행포에 이 현실의 한계가 되게 분명하죠. 이러한 인간 군상의 현실들, 그 경제 위기는요,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죠. 힘든 시기를 겪으면요, 참 사람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혀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도 또 사라집니다. 그러니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이없는 놈들은요, 죽기 직전에 유산을 이 핏줄들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유산을 헤쳐먹는 사회단체들도 많답니다. 이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장기를 헤쳐먹는 놈도 있다라고 하고 재산 탐내는 놈들도 되게 많다고 하죠. 요새는 뭐 또 로맨스 캠 뭐 사기라 그래가지고 나이 든 이 중장년 이 사람들에게 이 비대면으로 되게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되게 친근하게 다정하게 다가서서 사기치는 놈들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참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사악하죠. 재산이 있어 보이면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더 이제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래 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게 제일 낫답니다. 그냥 낯선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빚을 4억 5억 졌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의 못 갚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워낙 언론에서 10억 20억을 쉽게 얘기해서 5억 10억이 4억 5억이 대출이 되게 적은 것처럼 느끼는데 절대 적지 않다라는 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빚을 4억 5억을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무섭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어렵다라는 것, 많이 무섭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우리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자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5천만 원 1억을 되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5천만 원 1억을 쥐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며 자산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부동산 쓰나미가 온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최대한 공부하고 또 공부하자라는 거.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되게 비참하고 참혹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죠. 눈앞이 보이지 않는 되게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이 애정도 베풀 필요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감사할 줄 알 필요도 있고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왕창 끼고 빚내가지고 집을 산다?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깨우려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더욱더 드리고 싶습니다. 승냥이처럼 물어뜯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내 속내를 남에게 내보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겁먹들어서 흥청망청거리고 까불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나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돈 없는 놈들이 집 산다고 설치는 일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제가 놈놈거린다고 뭐 저질스러운 표현을 한다라고 개소리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다? 사기꾼이고 쓰레기고 인간 말종들이다. 그런 인간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100%입니다. GDP 대비. IMF 때 가계부채가 얼마였습니까? 절반이었습니다. 50%였습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 환율과 유가와 부채가 다 난리죠. 유통가는 짠 소비가 인기일 정도로 요노 현상이 확산일 정도로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복합 불황, 내수 폭망.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차를 안 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위험해서 차를 안 사는 시대. 이게 지금 현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4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일본의 5060들은 저축이 있었죠. 근데 한국의 2025년 5060 세대는요. 700조의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극빈층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